전쟁 시작 106일 만에 극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사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협상을 통해 합의해야 할 구체적 쟁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종전 전망 어떻게 그려나갈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번엔 진짜 되는 걸까요? 지금 협상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그동안은 합의 중이다, 합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거형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CNN 분석에 따르면 33번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기정사실화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밝힌 내용을 지켜본 뒤에 이란 혁명 수비대 쪽에서 1시간 이후에 이란도 이 휴전 합의에 동의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양측이 이제 공유를 했고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당초에는 원격 서명, 온라인 서명이 얘기됐는데 직접 참석해서 대면 서명식을 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은 이제 휴전으로 들어가고 향후 60일 동안 미국과 이란이 핵심 문제, 제쳐둔 문제가 핵 문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걱정되는 건 19일의 서명식 며칠 남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걱정되는데요. 네, 변수는 이스라엘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4일 본인의 80회 생일에 이 서명식을 하고 싶었는데 이란이 반발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습니다. 즉 레바논 쪽의 헤즈볼라가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고 반격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매우 화가 났고요. 아주 그 판단력이 잘못됐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직접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반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휴전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이란은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19일 합의를 한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휴전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좀 문제가 정리가 된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지금 당장 어떤 전황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달라지는 건지 19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닷새라는 표현을 썼는데 닷새 동안에 이 휴전을 깨는 어떤 무력 공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사자인 미국과 이란이 지금 군사력이 상당 부분 소진됐고 양측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휴전은 지켜질 걸 보는데 마지막 변수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백악관의 임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단히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이제 비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백악관의 뜻을 거역하고 전쟁을 다시 개시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기 때문에 닷새 동안은 다소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휴전을 위한 세밀한 로드맵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합의 내용에 따라서 양측이 움직일 텐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60일 동안 휴전을 연장하면서 그 사이에 핵 문제라든지 동결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자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입니다. 이 사실은 2,000척의 배가 갇혔는데 그동안 한 100척 정도는 이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다수의 배가 갇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대로 기름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배가 나간다, 기름이 공급된다라는 표현을 했고 배들은 준비를 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이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던 역봉쇄하고 있던 미군의 역봉쇄가 해제됨으로써 이란의 이제 석유 수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양측이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됐고요. 또 이란의 주장대로 양측이 무력 충돌을 전면 중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평시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양상이고 이란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동결 자산의 해제입니다. 사실은 이란은 석유를 수출하고
받을 대금이 뭐 국제사회는 250억 달러, 미국은 뭐 한 뭐 1,000억 달러까지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250억 달러 중에 일단 절반 120억 달러 정도를 현금으로 이란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란 석유 그 수입 대금을 보냈는데 이게 미국의 제재로 카타르 은행에 이제 묶였던 적이 있는데 이런 은행에 묶여 있는 자금들이 테헤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아주 혜택이죠. 다만 이제 이란도 하나 양보를 했던 것은 그동안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돼도 개방된 게 아니죠. 돈을 받아가면서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국제해양법에 위반되고 그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한 발자국 물러섰고요. 예, 그런 문제는 기브 앤 테이크가 그런 대로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은 이제 핵 문제를 60일 동안에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가 가장 큰 하나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해서 일단 60일 동안 보류된 거다. 향후 계획은 불확실하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변수가 끊임없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면 어떤 그 양국의 조약 이런 표현이 아니라 계속 MOU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보면 양해각서.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고 서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냥 합의를 한 내용이잖아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는 MOU죠. 그 약자죠. 양해각서. 서로 이렇게 양해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즉, 2달 동안 서로 지켜야 될 내용들을 적어놨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논의한다라는 국제사회, 아니 뭐 우리가 국내에서도 어떤 기관과의 협력을 할 때 가장 1차적으로 사인하는 것이 이제 MOU죠. 자,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일단 미국의 국제법, 즉 조약이 된다면 의회 비준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게 시간도 걸리면서 또 핵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협상안을 비준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서 본인들이 국제사회를 정상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미국 정치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MOU가 선정이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걸 또 좀 비판적으로 보는 그 언론의 보도를 보면 MOU이기 때문에 MOU 기간 내에 서로 어떤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공습을 한다든지 작은 위반이라도 발생하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구조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네, 일단 60일 동안 아마 제3국에서 또 중재자를 놓고 협상을 할 것입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핵 문제인데 서로 입장이 이제 풀리지 않으면 뭐 정말 강경파들이 우발적으로 또 드론을 공격하거나 미사일로 반박하거나 또 이스라엘은 호시탐탐 이 전쟁에 대해서 명분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평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질적으로 협상안을 깨서 양측이 얻을 이득보다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대로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과 이란의 그 양측의 여론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부터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현금을 준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비판을 해왔고 우리는 다를 것이다 했지만 이번에 동결 자산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갖다 주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전쟁도 길어졌잖아요. 미국 내에서의 이번 합의에 대해서 여론은 어떨까요?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은 한 17억 달러 정도 이제 보상을 했고요. 이제 핵은 뭐 15년 동안 농축을 금지하는 합의안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 전쟁 시작의 명분으로 이 오바마 핵 합의가 이란에게 핵을 만들 시간을 줬고 현금을 줬다라고 해서 강력한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들여다보면 250억 달러의 빅딜이 이제 포함이 됨으로써 또 직접 현금
이전이 한 50%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오바마 이란 핵 합의보다 무엇이 더 좋으냐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이제 핵 문제는 구체적으로 또 협의를 해가야 됐지만 그 당시에 15년간 농축을 금지했는데 이제 앞으로 협상에서 이란이 이거를 이제 10년으로 당기자고 그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20년으로 늘릴지 요거 쟁점이 이제 되는 상황이고 예. 현재 또 440kg에 달하는 60% 고농축 우라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석 달 정도 농축을 하면 90%의 고농축 우라늄으로 바뀌고요. 이건 10개 정도의 핵무기가 생산되는 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1톤의 농축 우라늄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2015년 이란 핵 합의와 직접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금 지급에 대한 어떤 이 비난을 상쇄하면서 핵 협상을 자신이 오바마보다 훨씬 잘했다라는 그런 이제 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60일 동안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 일단은 그 휴전 종전 합의를 발표는 했습니다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더 강한 압박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란 내 반응도 보겠습니다. 강경파가 여전히 합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합의에 나섰던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배신자 아라가치에게 죽음을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란의 통치 체제는 이제 혁명 수비대가 모즈타파의 지시를 받아서 뒤에서 강경 목소리를 내고 군사 작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갈리파프 국회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제 온건파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파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백기투항할 때까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나 하지만 현장에 있는 아라그치나 갈리파프 입장에서는 이란의 경제난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전쟁이 이제 종전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바이디 사령관 입장에서 저게 이제 본심이냐라는 뜻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뭔가 강경파와 온건파의 역할 부담,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나쁜 경찰, 좋은 경찰, 배드캅, 굿캅 뭐 그런 역할 분담으로 뒤에서는 강경 목소리, 앞에서는 협상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외교 전략이 아니겠냐 그런 또 분석도 가능합니다. 예, 합의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북한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설명도 없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8년 전 싱가포르 회담 당시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의미가 상당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뜻이 두 가지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첫째는 빨리 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죠. 사실은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으로 전쟁을 2월 28일 날 개시했지만 사실은 얻은 것은 고유가 또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 낮은 지지율 등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배, 공화당의 패배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이란 핵협상을 빠져나와서 본인이 지난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의 회담을 끌어내는 것이 분위기 반전과 국민들의 이미지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본 거죠. 당시 전 세계 미디어 기자팀만 3,000명이 싱가포르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사진이 나왔죠.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이 종전 후에 정전협정 이후에 최초의 정상간 만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제사회 빅 이벤트였죠. 뭐 사실은 4줄짜리 공동성명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는 없지만 미디어 이벤트 효과는 아주 최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2월 19일 날 2월에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지만 뭐 또 성과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 6월에 판문점에서도 전격 회동이 있었지만 만남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자꾸 회고하고 끄집어내는 것은 전 세계 언론을 주목을 받는데 흥미를 매우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를 이뤄낸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만 만나면 전 세계 언론이 그냥 보도가 폭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을 빨리 잊어버리게 하고 싶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수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슬쩍 2018년 6월 사진을 꺼냄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언제 만날까? 어떤 내용을 논의할까? 이런 이제 추측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미디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슈 체인지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걱정되는 게 우리 안보 환경이 다시 엄중해지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그렇게 공격하고 핵 문제를 이제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 북한을 만나서는 더 강한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2018년하고 달라진 점은 북한이 이제 한국을 남한이라고 안 부르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네. 적대적 두 국간으로 아주 적대시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 비핵화 단어가 들어간 데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는 또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무슨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 당연히 이제 비핵화가 포함이 되는데 이게 정말 완전한 비핵화인지 아니면 부분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인지 또 여기에 우리의 목소리는 담길 수 있는 것인지 뭐 코리아 패싱을 저희가 걱정을 또 하는 측면도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미북 간의 이제 정상 간의 만남에 어떤 조짐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담기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좀 상당히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우리에게 큰 숙제가 떨어진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숙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